자, 오늘의 작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다 얘기하면 조선방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무풍지대급은 아닌데 중립지대 정도로 또 하나의 업종이 있었고 이미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우리 K의류인데요. 정확히는 K의류 OEM 기업들입니다. 아마 여러 기업들, 필라인 홀딩스도 있고 하는데 영원무역 주가를 좀 보시면 올해 막 1월이 힘들고 그랬을 때 4만 원도 깨진 막 그런 경력이었었거든요. 3만 9천 원대. 지금 영원무역 주가 5만 원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의 30% 넘게 오르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할 때 이런 의류, K의류의 OEM 기업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조금 하면서 벌써 30%가 가까이 올라갔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업무역은 또 우리 개인들 많이 들고 계시지만은 노스페이스 뭐 이게 대명사잖아요. 올 여름 덥다는데 뭐 당장 이번 주말부터 덥고 여름이 6개월, 7개월 간다는데 왜 영업무역이 오르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K의류 그중에서 이 OEM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런 시장의 예측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의 의류 OEM 기업들이 이렇게 좀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가 중국산 저가 의류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지금 이미 쫓겨나고 있고 아마 트럼프가 있는 한 완전히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가 의류, 중국산에는 무조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에는 지금 관세가 거의 십십해가지고 앞에 25까지 해서 50%가량이 지금 맞고 있거든요. 여기에 소액 면세, 이거는 알리나 테무 같은 C커머스를 노린 거지 않습니까? 소액 면세를 다 폐지를 시켜놔가지고 그동안 미국인들도 쉬인, 테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좀 싼 중국의 저가 의류들을 사왔는데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가장 의류를 어디에서 많이 사오나를 보면 1위가 거의 22%에서 25%인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이 확 무너지게 되면서 그 다음 공장들이 많이 있는 베트남, 방글라 쪽에. 근데 우리는 이 베트남, 방글라의 공장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의류 OEM 기업들이 중국한테 하도 많이 당했던 거예요. 2018년, 19년 막 코로나 때 하도 당해가지고 야 중국에 못 있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영업무역을 포함해서 한세 실업도 그렇고요. 웬만한 공장들이 다 중국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다 가서 이번에 트럼프가 막 중국을 때릴 때 아예 여기에는 우리는 큰 타격이 거의 없는 겁니다. 또 멕시코에도 안 갔어요. 이게 참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의류를 어디서 많이 사들이는가?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제 순입니다. 근데 저 중국에 해당하는 저게 한 22%, 25%인데 저건 1월입니다. 1월에 꽤 많이 좀 성장이 좀 됐던 게 미리 좀 많이 좀 밀어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월 넘어서부터 저 첫 번째인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의류들은 완전히 지금 봉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방글라데시 쪽이고 우리의 OEM 기업들은 베트남, 방글라에 거의 대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장 1분기 말 2분기부터는 실적 찍히겠구나. 이제 이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철강도 매겼고요. 알루미늄도 매겼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로 의류 부분을 관세를 때리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실제 현재 시장의 예상은 철강, 알루미늄 다음에 구리를 이제 매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는 자동차 또 농산물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는요. 만에 하나 의류를 품목별로 때린다면 이게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것도 아주 좀 훼손이 되는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강력 반발하겠죠. 지금 중국 의류도 이 알리, 쉬인 같은 C커머스도 막아놨는데 저쪽에서 오는 것까지 의류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그럼 미국의 옷값이 높아지고 미국인들의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품목별로는 의류까지 건드릴 여력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의류는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슈가 오늘의 이제 기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앞서 중국이 빠지고 베트남과 방글라가 거의 지금 이쪽 공장에 물건들만 팔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글라데시는 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상호 관세가 나오게 될 때 베트남은
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뭐 상무부가 얘기했다는 그 Dirty 15, 15개 국가의 베트남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트남 쪽에서는 상호 관세 때 상당히 태클을 걸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베트남도 내부 국내 언론을 보면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베트남 쪽에 보니까 먼저 미국의 항공기를 사겠다. 간밤에 일본이 보잉 항공기 막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공기 사겠다. 또 미국산 LNG 사겠다. 적극적으로 막 지금 베트남은 구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중국은 미워해도 그 대항마 쪽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말은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리 좀 미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지금 베트남 방글라에 많이 있어서 방글라데시보다 베트남의 비중, 공장 비중이 높은 분명히 OEM 기업들은 함께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커머스를 완전히 눌러줬다는 거. 알리테무가 미국에서는 완전히 빅히트를 쳤었거든요. 이게 해결됐다는 거는 우리 OEM 업체 등에서는 상당히 호재라는 점들, 또 품목 관세에 의류는 없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4월 베트남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기업이 바로 한세 실업이라는 기업을 함께 베트남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필라라든가 영업무역이라든가 주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세 실업은 아직까지 주가가 못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연초 놓고 보면. 근데 한세 실업도 만만치 않은 OEM인 게 뭐 노스페이스 하면은 이제 영혼무역이 있고요. 아디다스 하면은 뭐 코퍼레이션, 화승 코퍼레이션이 있고, 이 한세 실업은 갭입니다. 갭하고 H&M을 만드는 뭐 글로벌 바이오가 있는, 또 미국 시장에 거의 거기에 갭이라든가 DKNY는 이제 한세 실업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안 좋아요. 또 매출 비중이 미국의 80%인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할 텐데 베트남의 비중이 이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정확한 게 중국에는 없지만 방글라 쪽 공장은 주가를 주는데 이 베트남 공장이 많아서 이 한세 실업은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미국의 텍슬란이라는 기업도 인수해서 원단 같은 것도 수직 계열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도 이 중국 저가 브랜드가 퇴출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매출도 거의 2조 원대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빠져나가고 상호관세 4월 끝나고 나면 2분기부터는 아마 한세 실업도 명확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던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4월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월에 상호관세 나오고 베트남이 이걸 좀 풀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OEM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안 올랐던 이 한세 실업, 베트남 공장 비중이 높았던 한세 실업도 아마 영혼무역 정도의 시세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K OEM, 의류 OEM과 함께 한세 실업 주가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